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은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서 손톱 밑에 살이 떠 있고 손톱이 자라는 방향도 틀어져 있어요. 오늘은 제 손가락이 왜 이렇게 됐는지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일본에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난생 처음 구급차를 타본 날이에요. 그것도 제 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눌린 채로요. 좀 무섭게 들리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의 저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하네요. 꿈을 꾼 듯 말이죠. 그때 저는 가족 회사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던 시절이라 제 손길이 한창 필요할 때, 그날도 평소처럼 플라스틱 제품 압출 프레스 기계 앞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앗 하는 순간 제 손가락이 기계에 눌린 거예요. 반사적으로 반대쪽 손으로 감쌌는데 손가락 사이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아픔보다 어떡하지가 먼저였어요. 일단 화장실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저를 본 다른 직원분들이 다들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내가 크게 다쳤나 싶었어요. 직원분이 얼른 타월을 가져와서 제 손을 감싸 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제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감이 안 왔어요. 손가락 하나가 특히 심하게 눌렸는데 나중에 보니 손톱이 으스러지고 손톱 밑에 살까지 짓이겨져 있었더라고요. 곧 구급차가 왔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함께 와줬고 근처 큰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그 시간 내내 저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욱신거리는 아픔은 분명히 있었는데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일이 아닌 것처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아마 일종의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멍해지려는 그런 거요.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응급처치를 기다렸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손가락의 뼈는 분수의 골절 상태였어요. 뼈가 자잘하게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상태였죠. 그리고 짓이겨진 살을 한 땀 한 땀 모아서 꿰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 손가락 상태를 제대로 봤어요. 우와! 으스러진 손가락 부분에 마취 주사를 몇 대나 놓으셨거든요. 으아, 정말 아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담담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꼬매는 거 좀 아플 거예요. 정말 아팠어요. 와,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도 그 느낌이 정말 오랜만에 기억을 더듬는데 당시 아픔이 재생되는 느낌이네요. 우와, 이 정도라고? 손톱 아래에 살을 꿰매야 했기 때문에 또 손톱도 으스러져서 그냥 손 끝에 얹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손톱도 제거했고 손톱이 다시 자라날 때까지 시간도 걸릴 거고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의사한테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손가락 마디가 잘린 게 아닌 상태에 너무나 감사했고 이 정도여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재생될 거고 주섬주섬 모아 꿰맬 살이 남아 있었다는데 감사했어요. 그 후로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어요. 그동안 모든 집안일이 스톱된 상태였고요. 한 손을 못 쓴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정말 암담한 나날이 이어졌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당시 살던 집은 회사 근처라서 시어머니의 원정 도움을 며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참 감사했죠. 아픔은 사고 당일 이후로 몇 주는 아팠던 것 같아요. 파트타임 일도 3개월 정도 강제 휴직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다른 한 손은 멀쩡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한 손으로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버텨갔어요. 그렇게 반년,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손톱은 다시 잘 자랐고, 그런데 손톱 밑에 살과 손톱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살이 완벽하게 복원되진 않았고, 손톱이 자라는 방향도 한 5도쯤 틀어져 있었어요. 참 여자의 손이 안타깝게 돼버린 거죠. 이제는 뭐 평생 이대로 지내겠거니 해요. 제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이 손가락이 정말 제가 일본에서 살아온 20년을 압축한 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손을 자주 다치는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쯤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이번엔 왼손 손가락뼈가 2개나 부러지는 일도 있었어요. 무슨 액땜을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원래 예쁜 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몇 번 순환을 겪다 보니 늘 더 조심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덤벙됐나 봐요. 부러진 손가락뼈는 깁스를 하고 2달 지냈는데 다행히 잘 붙어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중년이 되니 뼈가 약해진 건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평소에 장 보는 것도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것도 제가 나서서 하는 편인데요. 이제는 정말 몸을 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해졌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를 겪어도 정작 그 순간에 저는 담담했거든요. 20년을 타국에서 살다 보니 놀랄 일이 생겨도 일단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게 먼저가 되더라고요. 울고 무서워하는 건 그 다음이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게 단단해진 부분이 이런 순간이 저를 버티게 해줬던 것 같아요. 타국에서 아프면 서럽다는데 오랜 세월 살다 보니 그냥 버텨내는 게 익숙해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혹시 낯선 곳에서 혼자 애쓰고 계실지도 모를 단 한 분께라도 아, 저 사람도 저렇게 겪으면서 사는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은 프레스에, 왼손은 자전거에 이렇게 양손에 흉터를 하나씩 남기고 나니 이제는 이 흉터들이 저한테 천천히 조심히 살아라 라고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정말 조심조심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